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를 할 때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인 문제풀이도 좋겠지만 이 상태에서는요, 바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무한판서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서 문제풀이를 쭉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이번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 스크린보드 보조칠판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와 같은 버튼이 나오는데요. 드래깅을 해서 쭉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보조칠판하고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강력한 점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색상 버튼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부분대로 굵기 버튼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쭉 굵기 버튼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자, 이제 삭제는 올 버튼 누르시면 되죠. 자, 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기능은요. 바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명도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배경에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불투명도를 할 때는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불투명, 다시 누르면 투명도로 해서 토글을 해서 간단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배경 내에서 어떤 수식이나 혹은 공식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도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사용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시 드래깅을 하셔서 본래의 위치에 넣거나 혹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요. 다시 한번 밑에 와서 스크린보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오려 붙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문제를 오려 붙이게 해서 이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윈도우 모드로 들어가서요. 마침 불러온 화면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타 기능 선택에서 잘라내어 붙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십자 모양이 됐을 때 드래깅을 해서 자, 요 부분만 붙여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붙여 넣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어디든 가서 붙일 수가 있어요. 적당한 곳에 위치를 하고 새 페이지 추가를 선택을 하고요. 붙여 넣기 후 뷰어 닫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실질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직접 들어가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바로 이제 무한판서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무한판서는 이번에는 하단으로 이동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쭉 해서 결국 정답은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다시 하시거나 혹은 첫 번째 1대1이라고 하는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전체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문제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기능이냐? 아까 수업 도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가장 첫 번째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퀵 플로팅 판서 내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지시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다각형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가장 왼쪽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수학 도구가 나오고요. 눈금자 각도기 컴퍼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눈금자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눈금자를 누르셔서 원하는 곳에 눈금자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왼쪽 화살표 내리는 부분 직선 그리기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점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각선 그리기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눌러서 이번에는 각도기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각도기 부분에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원주각 그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많이 활용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선생님께서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순서가 이번에는 해당되는 학생한테 문제를 한번 보내주는 부분이에요. 자, 페이지 목록에서 아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었어요. 밑으로 보셔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특정 학생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타 기능 선택에서 환경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에서 강의 업로드 이메일로 들어가고요. SMTP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저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이메일 도메인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되게 되면 연결 테스트에서 성공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한 번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전송으로 들어가셔서 네이버의 이메일 계정과 암호를 넣으시고 받는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 되겠고요. 현재 페이지만 한번 JPG 파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요. 테스트로 영문으로 한번 할게요. 영문으로 테스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요. 테스트라고 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보낸 거 확인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모드로 들어가서요. 윈도우 모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편지함에 이미 제가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테스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예, 테스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선생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삽입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원본 크기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학생들은 이 이메일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학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이하고 그 해당되는 과정을 이메일로 학생한테 보내는 전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카라 시스템 박은경한테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